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선생님과 함께 증기터빈에 관련된 문제 중에 충동터빈과 반동터빈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선생님도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증기터빈은 좀 많이 생소하더라고요. 보통 우리가 디젤 기관을 많이 다루지 터빈 파트를 많이 다루지 않잖아요. 근데 기출문제에 터빈 문제들이 꼭 섞여서 나오니까 이번 기회에 터빈도 좀 공부를 해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증기터빈에 관련된 해기사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개념들을 배워볼 건데요. 오늘은 충동터빈과 반동터빈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뒤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나머지 부분은 한꺼번에 다룰게요. 충동터빈과 반동터빈의 내용이 좀 더 많기 때문에 그래서 영상을 두 개로 좀 잘라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증기터빈은 여러분 보시다시피 이렇게 블레이드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죠. 근데 보일러에서 증기가 나와서 고압이었다가 얘네가 이제 마찰에 의해서 점점 압력이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니까 이제 증기가 팽창을 하게 되면서 점점 이 저압부가 이 블레이드가 커지는 걸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충동터빈은 무엇이고 반동터빈은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여기를 한번 봐볼까요? 이 터빈에는요, 고정날개와 회전날개로 우리가 구분을 지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이 블레이드 하나만 있다고 보면 증기가 이렇게 왔다가 빵 치고 그냥 밑으로 내려가겠죠. 증기가 아직 고압의 힘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이 에너지를 우리가 계속 쓰고 싶잖아요. 그럼 얘의 방향을 우리가 바꿔줘야겠죠?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블레이드를 하나 더 설치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고정 날개가 되겠죠. 그리고 이 두 개는 회전 날개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고정 날개 하나, 회전 날개 하나를 스테이지라고 해서 얘네를 하나의 짝꿍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회전 날개의 형상과 그리고 회전하는 방식에 따라 우리는 충동터빈과 반동터빈으로 나누게 되는데요. 충동터빈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동터빈. 충격에 의한 회전을 한다. 그래서 충동터빈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충격을 주느냐. 여기 보시면 이게 바로 노즐이거든요. 우리는 얘를 노즐이라고 합니다. 노즐. 얘도 보시면 이 그림에는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왜 노즐이라고 하냐면 이 나가는 부분 있죠. 이 나가는 입구 부분이 좀 더 좁으면 이 속도가 여기서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속도가 빨라지면 그만큼 압력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를 우리가 노즐이라고 하고요. 증기가 노즐에 의해서 이렇게 들어오고 이 높은 압력으로 얘를 때리게 되겠죠. 이 회전 블레이드를 때리게 됩니다. 그러면 그 충격에 의해서 얘는 위로 올라가면서 회전을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충동 터빈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충격에 의한 때림으로 인해서 회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얘를 충동 터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노즐에 의해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얘는 지금 보시면 여기와 여기가 거의 같아요. 그래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압력이 일정해요. 노즐에서만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얘는 회전 블레이드에서는 압력이 계속해서 일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충동 터빈이고요. 그럼 반동 터빈은 이름에서 또 여러분이 힌트를 좀 찾아야겠죠? 반동에 의한 회전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이 회전 블레이드가 약간 모양이 다르게 생겼죠? 약간 확연하게 여기에 입구의 구멍과 출구의 구멍이 많이 달라요. 좀 더 좁아지죠. 좁아지니까 속도가 증가하면서 여기에 압력은 떨어지게 되겠죠. 차이점이 좀 느껴지시나요? 충동터빈은 고정 날개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졌다면 이 반동 터빈은 회전 날개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얘가 속도가 이렇게 빨라지면서 아래로 가는 힘에 의해 작용 반작용에 의해서 위로 올라가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이 반동 터빈이라는 게 작용 반작용의 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작용 반작용.
그리고 이 날개의 모양을 보면 약간 비행기의 날개 형상과 비슷한데요. 이렇게 증기가 왔을 때 여기가 좀 더 멀죠. 여기가 좀 더 가깝고. 그러면 얘네가 동시에 만나려면 얘가 훨씬 빨리 여길 지나가야겠죠. 속도가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그럼 압력은 어떻게 됩니까? 떨어집니다. 그죠? 베르누이 방정식에 의해서. 그러면 상대적으로 여기가 압력이 떨어졌다라는 건 이 아래에 비해서 윗부분이 상대적으로 저압이고 여기가 고압이 되죠. 압력은 어디서 어디로 이동하나요? 고에서 저로 이동하죠. 위로 얘를 올리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가 이거 바로 양력이라고 하죠. 비행기가 뜨는 힘 원리. 그래서 반동 터빈은 작용 반작용의 힘과 양력 이 두 가지의 힘으로 회전 블레이드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차이점들을 이제 하나씩 알아보셔야 됩니다. 압력 강화 방법이 서로 두 개가 다릅니다. 이 반동 터빈 같은 경우 압력 강화가 회전 블레이드의 입구 목에서 여기서 이루어지죠. 그래서 회전 블레이드가 많이 설치되어 있으니까 얘는 단계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는 형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단계적으로 압력이 떨어지다 보니 점점 저압부로 가면서 얘가 증기가 팽창하게 되겠죠. 그래서 앞에서 봤던 이렇게 커지는 형태의 터빈의 대형으로 만들 수 있고요. 충동 터빈 같은 경우는 노즐 목에서만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고요. 회전 블레이드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됩니다.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돼요. 그래서 단의 수를 많이 할 필요가 없어요. 얘는 단의 수를 많이 하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는 보통 소형에 많이 쓰이고 얘는 대형에 많이 쓰인다 라고 기억을 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효율도 얘는 압력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에너지를 훨씬 더 많이 쓸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이 좋다고 하냐 물어보면 당연히 반동 터빈이 훨씬 효율이 좋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방식 또한 얘는 고정 블레이드를 통해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죠? 이 노즐의 개수를 내가 증기를 넣어주는 노즐의 개수를 조절함으로써 증기의 유입을 부분 유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반동 터빈 같은 경우는 회전하는 그 원리 자체가 이 회전 블레이드에서 생기잖아요. 회전 블레이드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면서 얘가 회전을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부분 유입, 증기를 부분적으로 넣어줄 수 없어요. 얘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넣어줘야만 얘네가 골고루 회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부분 유입이 가능하다. 왜? 고정 날개에 의한 회전이니까. 얘는 회전 날개에 의한 회전이기 때문에 얘는 전단 유입을 해야 됩니다. 이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동 터빈은 회전 블레이드를 때리면서 일하는 터빈이고 반동 터빈은 회전 블레이드를 지나면서 압력이 단계적으로 떨어지면서 일을 하는 터빈이다 라는 걸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텍스트로 다시 좀 보면 충동 터빈 같은 경우는 압력 강화가 어디서 발생한다고 했죠? 노즐에서 발생한다고 했죠. 그다음에 부분 유입이 가능해요. 왜? 노즐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노즐의 개수를 내가 조절해서 출력을 조절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반동 터빈 같은 경우는 블레이드에서 압력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속적으로 팽창, 점점 커지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했죠. 그래서 대형에 많이 쓰인다고 했고요. 전단 유입, 전체적으로 넣어야 돼요. 왜? 압력 강화가 회전 블레이드에서 이루어지는 원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둘 중에 누가 더 효율이 좋다라고 물어보면 반동 터빈이 훨씬 효율이 좋다. 왜? 압력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지잖아요. 에너지를 훨씬 많이 쓸 수 있다. 그래서 충동 터빈과 이 반동 터빈의 그래프를 보면 어떤 그래프냐면 이게 압력과 속도에 관련된 그래프인데요. 이 충동 터빈이 이거죠. 요렇게 충동 터빈인데 충동 터빈은 압력 강화가 노즐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스팀 프레셔가 뚝 떨어지고 그 다음은 일정하죠. 하지만 반동 터빈을 보시면 우리 압력 강화가 회전 날개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래서 압력 강화가 보시면 이 회전 날개 들어올 때 압력 강화 이루어지고 또 이루어지죠.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여러분이 눈에 보이셔야 돼요. 이 단계적인 압력 강화, 그리고 얘는 뚝 떨어지고 일정하다라는 거. 그리고 속도는
노즐을 지나면서 빨라지죠. 왜? 목이 작으니까. 그 다음에 때리면서 줄어들고. 여기도 마찬가지 속도 늘었다가 줄었다가 늘었다가 줄었다가 이런 그래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반동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요. 이 반동도라는 거는 한 개의 스테이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스테이지가 중요해요. 한 개의 스테이지는 한 개의 고정 날개, 한 개의 회전 날개를 말해요. 전체를 터빈 전체의 날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의 짝 고정 하나, 회전 하나. 얘네의 낙차 비를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 손실, 엔탈피 변화가 얼마나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생각해 보면 하나의 스테이지의 열 변화 분의 회전 날개 열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그 압력 강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나요? 압력 강화가. 충동 터빈 같은 경우. 충동 터빈 같은 경우는 압력 강화가 고정에서 일어나죠? 그죠? 그 다음에 반동은 회전에서 일어나죠. 근데 요 위에가 회전 날개잖아요. 회전 날개에서 이루어지는 게 반동 터빈이니까 반동 터빈의 값이 훨씬 클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충동 터빈 같은 경우는 보통 고정 날개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압력 강화가 회전 날개 측에서는 값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반동도가 0.5 미만은 충동 터빈, 0.5 이상은 반동 터빈이라고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기출 문제를 오늘 배운 충동 터빈, 반동 터빈에 관련된 문제들만 좀 추려서 풀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놨어요. 자, 반동 터빈에서 반동도란 무엇인가? 라고 물어보고 있죠. 우리 아까 이 반동도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한 개의 스테이지죠. 열 낙차 분의 회전 날개 열 낙차였죠. 그럼 이 반동 터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압력 강화가 어디서 일어난다고 했죠? 회전 날개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값이 충동 터빈보다 반동도가 크다. 0.5 이상이면 반동 터빈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이렇게 배웠었죠? 자, 그럼 볼까요? 문제. 한 단락에서의 열강화, 전체 단락에서의 열강화. 이거 두 개를 일단 우리가 구분을 해야겠죠. 한 개의 스테이지가 터빈의 전체를 얘기한다고 하진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전체 단락 얘가 틀렸죠. 그리고 이 회전 날개, 고정 날개도 틀렸죠? 그래서 한 단락이 스테이지를 얘기하고 회전 날개. 그래서 답이 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충동 터빈에서 압력 강화가 주로 발생하는 곳. 기억해 볼게요. 충동 터빈의 압력 강화는 노즐에서만 일어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반동은 회전 날개에서 일어난다고 했죠. 그럼 노즐이 되겠죠? 답 4. 다음 증기 터빈 기관에서 증기 유동 중 노즐에서의 마찰 저항에 대한 영향으로 옳지 않은 것은인데요. 일단 그 노즐에서 속도와 압력의 변화, 운동량의 에너지가 증기가 어떻게 변화하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증기의 비체적이 증가한다. 여러분, 마찰하면서 압력이 어떻게 돼요? 떨어지죠. 압력이 떨어지면 증기는 팽창하죠. 저압이면.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 속도 당연히 감소하죠. 마찰했잖아요. 노즐 출구에서의 운동 에너지가 감소한다. 맞죠? 운동 에너지가 당연히 감소하죠. 시간이 지나면서. 그 다음에 과열 증기의 경우는 증기의 온도가 일단 낮아지는 건 맞죠? 네, 일을 하니까. 그 다음에 습증기의 경우는 증기의 건도가 감소한다. 이 건도와 습도까지는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이 A가 됐어요. 그 다음 반동 터빈의 고정 블레이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이죠. 반동 터빈은 고정 블레이드, 회전 블레이드 있을 때 회전 블레이드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진다고 했죠. 그리고 이 회전 블레이드에서 일을 하는 거죠. 왜? 회전하니까. 그죠? 그러면 증기 팽창 이루어진다. 맞죠? 압력. 자, 증기의 절대 속도가 증가한다.
우리 그래프 아까 생각해 보면 이렇게 고정, 회전, 고정, 회전 있을 때 고정 블레이드의 어떤 그 좁은 목을 지나면서 이 아이가 속도가 이제 증가했다가 회전시켜야 되니까 어쨌든 그 마찰에 의해서 떨어졌다가 증가했다가 떨어졌다가 이런 형상을 그렸었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여기서는 속도가 증가하는 게 맞죠. 다음, 증기의 유동 방향을 바꾸는 역할을 한다. 아까 얘기했었잖아요. 내가 증기의 방향을 그냥 이렇게 회전 블레이드만 놓고 버리면 이렇게 아깝잖아요. 그래서 내가 여기다가 고정 블레이드를 넣어 놓는다고 했죠. 그래서 맞고. 그 다음에 증기의 운동 에너지를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킨다. 고정 블레이드가요? 이거 무슨 터빈인가요? 반동 터빈이죠. 반동 터빈은 회전 블레이드에서 이제 일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계적인 일로 변환시키는 과정은 고정 블레이드가 하는 역할이 아니다. 답 A. 그 다음 재생 사이클의 장점이 아닌 것은이죠. 재생 사이클, 재열 사이클, 우리 랭킨 사이클 하면서 했습니다. 그죠? 재생 사이클은 뭐를 하기 위한 거였죠? 보일러 급수를 내가 예열하기 위해서 하는 게 재생 사이클이었습니다. 재열 사이클은 터빈에 있던 저압부를 다시 보일러에서 데펴서 다시 터빈에 넣어주는 게 재열 사이클이었죠. 보일러 내에 있는 재열기. 그래서 보면 이제 장점이 뭐냐? 터빈의 한계 출력이 증가하겠죠. 내가 급수를 미리 데폈으니까 그만큼 효율이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감소하고 증기 중에 수분량이 감소함으로 왜 감소합니까? 미리 데폈잖아요. 그래서 기세 부식 및 침식 작용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자, 터빈 중간 당락의 증기를 재가열시켜 저압 터빈의 공광으로서 저압단의 증기를 건도를 개선하는 건 재생 사이클이 아니고 뭐예요? 재열 사이클이죠. 틀렸죠? 답 A. 다음 반동 터빈의 특징이 아닌 것은이죠. 기억해 볼게요. 반동 터빈과 충동 터빈. 충동, 반동. 자, 저압부에서의 효율이 양호하다. 저압부에서 효율이 내가 효율이 좋은 거 누구라고 했죠? 반동이라고 했죠. 압력 강화가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반동 터빈 효율이 양호하다. 맞고. 회전 블레이드에서 증기가 팽창한다. 회전 블레이드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는 게 반동 터빈이죠. 맞죠? 자, 노즐로 증기 부분을 유입시키는 것이 가능하다? 부분 유입이 가능한 건 누구라고 했죠? 충동 터빈이라고 했죠. 왜? 얘는 노즐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틀렸다. 회전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운동 에너지는 충동 터빈보다 작다. 회전 블레이드에 작용하는 운동 에너지는 충동 터빈보다 반동 터빈이 작다라는 이 말은 충동 터빈의 유체가 거의 모든 에너지를 속도 에너지로 변환해서 블레이드에 전달을 하잖아요. 빵 때리기 때문에. 근데 이 반동 터빈은 에너지가 고정 블레이드랑 회전 블레이드에 이제 분배가 되면서 나눠져서 가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운동 에너지가 전달이 됩니다. 충동 터빈에 비해서는. 물론 효율적으로 따져봤을 때는 반동 터빈이 더 좋지만 그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만 그 한 단락에서 따지자면 아무래도 충동 터빈이 훨씬 크다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기출문제까지 풀고 오늘 충동 터빈과 반동 터빈에 대해서 배워봤습니다. 충동 터빈은 압력 강화가 노즐에서 이루어지고 반동 터빈은 압력 강화가 회전 블레이드에서 단계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압부로 갈수록 증기가 팽창을 하면서 이 아이가 대형이 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 노즐에서 압력 강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충동 터빈은 부분 유입이 가능하다. 하지만 이 압력 강화가 회전 블레이드에서 이루어지면서 회전을 하는 힘을 얻는 이 반동 터빈 같은 경우는 부분 유입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전단 유입이 들어가야 한다. 이런 내용들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 증기 터빈에 들어갔던 이 스팀을 다시 응축을 시켜서 우리가 또 재사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복수기 파트, 그리고 속도 조절, 비상정지, 그다음에 후진 이런 내용들을 좀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